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볼락비랑 일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조피 선배님을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지코를 만나게 됐는지, 그런 썰들을 좀 풀고 싶어가지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전 일이고 아직도 되게 기분 좋은 추억인데, 지금 이렇게 한참 지나서 이런 썰을 푸는 이유는 이제 볼락비가 다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빨대 꽂는 것 같고 뭔가 미안한 마음에 얘기를 잘 안 하고 다녔어요. 레슨 할 때도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런 나의 20대 시절 추억을 인터넷에 박제해 놓자,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스타덤에 데모 CD를 보내지 않았어요. 데모 CD를 보내지 않았는데 조피 선배님이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셨는지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주신 거거든요. 저는 아직도 되게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생각을 유출해 봤는데, 그 중에 좀 신빙성이 있는 게, 아마 제가 데모를 보냈던 다른 회사에서 친분 있으신 분이 저를 그쪽으로 이렇게 넘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 회사를 데모를 몇 군데에 돌렸었냐면 한 5군데에 제가 CD를 직접 발로 띄워가지고 그 회사 밑에다가 넣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 5군데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연락 온 곳이 3-4군데였는데 한 곳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딘지. 드렁큰 타이거 회사랑 MC 스나이퍼 회사, 그리고 방시혁 선생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렁큰 타이거 회사에서는 이사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뭐라 하셨는데 기억도 잘 안 나요. 초반부터 계속 반말을 하셔가지고 저는 나 여기 절대로 안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뭐라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그룹을 만들고 있다 뭐 그것만 기억나고, MC 스나이퍼 회사에서는 진짜 웃긴 게 제 노래를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았대요.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10분 동안 저한테 한 얘기가 우리 회사 오지 말아요. 우리 회사 오지 마라. 다른 데 가라. 그 얘기를 저한테 10분을 했어요. 아직도 누가 전화한 건지 아직도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방시혁 선생님이 연락이 왔는데 빅히트에 한번 와라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회사가 그 당시엔 되게 작았어요. 작았고 제가 그 피동님, 프로듀서 피동님 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방시혁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네 노래를 잘 들었다. 근데 너의 개인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다른 가수들을 위한 노래를 더 만들어서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다 하고 나왔는데, 그때 저는 다른 음악을 막 만들고 이럴 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갔는데, 사실 쉬러 간 건 아닙니다. 왜냐면 워낙 돈이 없었으니까 가서 얼마 쉬지도 못하고 알바를 했어요. 알바하고 이제 그 제주도 우도라는 곳에서 누가 그냥 집을 빌려주셔가지고 빈집 하나를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알바도 하고 이제 음악 일도 하고 그렇게 1년 정도 지냈죠. 그때 여자친구가 저를 떠나고 제가 태국으로 가서 태국 가가지고 약간 방랑자처럼 지내고 한국을 오자마자 이제 제 페이스북으로 조피 선배님이 그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제 데모를 잘 들었는데 한번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내가 데모를 보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들으셨지? 했는데 이제 제가 인터넷에 올렸던 그런 걸 들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쪽 그 회사 중에서 한 명이 제 얘기를 한 건지, 그건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봤다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그 조피 선배님 만났는데, 그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 첫날에 출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회사에 볼락비라는 가수가 있고 그리고 연습생들도 있는데 너가 이제 녹음도 받고 연습생들 가르치고 그런 전체적인 회사 일을 볼 수가 있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겠다, 할 수 있다 했더니 이제 바로 녹음실을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네가 일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죠. 그날 바로 출근을 했어요.
계약서도 없이 첫날에 그냥 출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녹음실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일단 좀 막막한 거예요. 나는 장비도 많이 없고, 그런데 이제 장비 다 가져오라 하시니까, 그래서 뭐 노트북이랑 이런 거 들고 와야겠다 그러고 앉아 있는데, 저 앞에 그 냉장고 앞에 엄청 잘생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유건인 거예요. 유건 씨가 냉장고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죠. 유건 씨냐 했더니 자기가 유건이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이 회사에서 프로듀서 일을 하고 사운드 엔지니어 일을 할 사람이다 했더니 이제 인사를 딱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때 유건 씨를 처음 만난 게 되게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코를 소개해봤는데, 이제 그 자리에 스윙스랑 기리보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 둘 다 많이 유명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주피 선배님이 블락비 앨범을 제작하려고 그 여러 프로듀서들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이제 저는 엔지니어링이랑 프로듀서 총괄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스윙스랑 기리보이랑 지코랑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앨범에 대한 얘기 나누면서 지코를 만났죠. 만나고 이제 나머지 멤버들 한 명씩 만나면서, 이 블락비라는 그룹은 저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첫 싱글이 나왔을 때, 한 두 번째 싱글 정도 나왔을 때 이미 빅뱅 같은 친구들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노래를 싹 들어보고, 그 중에서도 저는 메인 보컬 이태일 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반드시 노래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노래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곡을 꼭 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7명을 다 만나서 같이 앨범 작업도 하고, 제가 뒤치다거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회사가 규모가 작은데도 그때 당시 그 스타덤에서 해외 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팬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제 회사 앞으로 초인종 눌러서 나가보면은 뭐 일본 팬들이 종이백 들고 줘라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막 이상한 여성용품 들어있고 뭐 이상한 선물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연습실 한켠에는 항상 선물 박스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참 인기가 많았어요. 알려진 거에 비해서. 다들 실력이 너무 좋고, 그 7명이 다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 있는 거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여기서 평생 일해야겠다 그 생각을 몇 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블락비가 앨범이 나오고 이제 승승장구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 난리나 앨범 거기까지만 제가 제작에 관여를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됐죠.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면서 느낀 점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곡을 막 찍어내는 작곡가가 절대로 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일단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일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조피 선배님이 제가 출근한 첫날부터 방을 잡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 근처에 진짜 허름한 방을 구하고 출퇴근하는 게 힘들어서 회사 컴퓨터 뒤에 라꾸라꾸 침대를 놓고 그 회사에서 거의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걸 몇 개월을 하니까 좀 몸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내가 이렇게 대중음악을 막 찍어낼 수 있는 스타일의 작곡가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음악을 만드는데 또 음악이 만들어질 때만 만들고 평소에는 작업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저를 쳐다보니까.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 난리나라는 그 싱글이 나는 이게 마지막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작곡한 곡이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그 앨범을 참 애정 있게 전체적으로 열심히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락비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그만둘 거다. 그만둘 거다 얘기하니까 회사 분위기가 정말 너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회피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 길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고 나오자 해가지고 그 마스터링 스튜디오까지 이제 같이 가가지고 그 마스터링 작업 같이 하고 그날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퇴사하고 나서 회사가 되게 어수선했대요. 제가 나가고 나서. 왜냐면 그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또 온갖 그런 그 뭐 잡일 그런 거 제가 다 했었는데 당연히 그 빈자리가 느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난리나가 나오고 되게 블락비가 되게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태국에서 멤버들이 약간 조금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엄청 구설수 올라가고 이제 난리가 났죠. 태국에 홍수가 났었는데 이제 블락비 멤버들이 우리가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우리가 돈으로 도와주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 통장에 7,000원밖에 없다. 7,000원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제가 좀 해명을 하자면 그 사람들은 연예인이 돈이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당시 블락비가 활동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산이 들어올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그 회사 계약서에도 써져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야 이게 돈을 준다 이런 계약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잘생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쟤네 돈 많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실제로 그 멤버들 통장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잔고가 7,000원이란 드립이 그게 연매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통장에 7,000원밖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 친구들은.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아주 역적이 된 거죠. 저 태국에서 사람 죽었는데 저거 7,000원을 기부하겠다고 했다. 저거 말이나 되냐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사실 그 드립에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정산을 못 받아서 당시 블락비가 멤버들이 그 통장에 7,000원밖에 안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지켜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슬퍼가지고 일단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건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멤버들한테 이거 일을 그만뒀지만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태국에 지인이 제가 태국 갔다 왔다 했잖아요. 태국에 지인이 있는데 홍수 나가지고 피해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블락비 친구들이 저거 사과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그 사과 영상이 너무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그럴 수 있지라고 이제 그런 반응이 많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블락비가 활동이 이제 끊기면서 지코군이 그때 되게 힘들어했어요. 되게 힘들어하고 선릉에서 어머니랑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지코군이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지금 믹스테이프 만들 건데 지금 이렇게 문제 생긴 요 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믹스테이프 제작할 건데 와서 도와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지코군이랑 한 달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그 믹스테이프 그 녹음 받아주고 이렇게 뭐 후반 작업 이런 거 해주면서 그렇게 같이 지냈죠. 한 달 같이 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한 오후 5시에 일어나요. 지코군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한 10시, 12시쯤에는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생활 리듬이 안 맞으니까 그래도 밥 한 끼는 꼭 같이 먹었어요. 그 지호군 어머니랑 이제 할머니랑 같이 식사는 꼭 한 번은 같이 하고 그리고 저는 옷방에서 자고 지호군은 안방에서 자고 그 당시 집이 반지하였는데 거기서 이제 랩을 많이 하니까 주위에서 와가지고 엄청 뭐라 했어요. 맨날 초인종 누르고 시끄러워 죽겠다. 그런 와중에 그 집에서 정말 제 싸구려 장비로 녹음을 해가지고 믹스테이프를 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믹스테이프 1.5예요. 그 지코 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렇게 믹스테이프 1.5를 만들면서 그 지옥은 음악 레슨을 해줬어요. 음악 레슨을 그 큐베이스 가르쳐주고 피아노, 코드 피아노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낙원상가 가가지고 같이 장비도 사오고 그랬었는데 참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뭘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뭘 실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반을 이렇게 코드를 가르쳐주니까 ABCD EFG를 그 스티커를 붙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사러 가요. 바로. 아무튼 그냥 바로 행동해요. 그 친구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드의 코드 돌아가는 원리, 그 비법을 알려줬는데, 그때 지호군이 저한테, 태열이 형은 완전 교수다, 잘 가르친다, 제가 잘 가르친답니다. 칭찬을 들었죠. 그래서 음악 관련된 거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알려주고, 그렇게 정말 재밌는 시간 보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워낙 생활 패턴이 잘 안 맞고 주로 음악 위주로 활동을 해서, 둘이 그냥 낙원상가 가가지고 그 스피커 가져온 거 말고는 이렇게 막 개인적인 추억을 만들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좀 아쉬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블락비가 그 자숙기간 거치고 나서 이제 다시 앨범 제작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지호군이 지금 모든 음악 같이 했던 그 팝타임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 다음 앨범, 닐리리 만보 앨범이 나오게 되죠. 그때 지호군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 넌 어디에라는 제 발라드 곡이 있었어요. 그걸 이 앨범에 넣자 해가지고, 좋다, 넣자 했는데, 이제 그 넌 어디에라는 곡은 사실 제가 그 스타덤에 다닐 때도 이태일 군한테 제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같이 하기로 이미 말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게 드디어 이제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정말 기뻤죠.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노래가 브릿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호군이 이거 좀 빵 터지는 브릿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브릿지를 이제 만들고, 브릿지를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 가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왜냐면 저는 음악을 이렇게 만들고자 해서 만들지가 않고 만들어져서 만든 사람인데, 이게 처음으로 만들고자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버스를 타고 부산을 엄청 돌아다녔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부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거 가사를 써야 될 텐데, 그러다가 버스에서 딱 가사가 퍼즐이 맞아버린 거예요. 브릿지 부분의 가사가. 그래서 거기를 만들어서 제가 버스 안에서 녹음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반주와 내 목소리가 섞인 걸 듣는데,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버스가 지금 전복돼서 내가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이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브릿지 가사를 완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호군한테 들려줬죠. 그래서 됐다 해서 이제 그 노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작곡가로 데뷔한 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호군이 작곡가로 정식 데뷔한 거를 축하드립니다. 그 말이 아직도 되게 따뜻하게 남아있어요. 그렇게 제가 그 입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인생을 엄청 도와준 사람이에요. 물론 지호군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그 블락비가 논란이 생기고 스스로 이렇게 선생님들을 찾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레슨 받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제 자랑이 아니지만 제가 약간 쪽집게 강사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낌없이 그런 음악인들이 꼭 알아야 돼, 그러면서 어쩌면 영원히 미스테리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제가 빨리빨리 알려줬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으로 고마워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지호군 때문에 엄청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아직도 고마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이제 날 안와요라는 그 이태일군 솔로곡도 지호군이 지금 앨범에 이거 꼭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넣어준 겁니다. 참 고맙죠. 저는 두 곡이나 그렇게 블락비 앨범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참 세상 살면서 그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만든 어떤 작품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노래 꽂아줘서 고맙다 얘기해도, 아니다, 형 노래가 안 좋았으면 내가 꽂았겠냐, 이렇게 얘기해주고, 고맙죠. 엄청 고맙죠. 내 작품을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그 엄청나게 고마운 거죠.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건데 7사람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 성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건 못 벌건 그런 거 떠나서 예술가는 내 작품 인정해주는 사람 한 명만 만나면 돼요. 그럼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이후로 제가 음악 일을 많이 안 하고 있고 주로 그 사운드 엔지니어링,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 도와주고 있어요.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 그 곡 작업 하는데 비용 많이 안 들어가게 제가 많이 도와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한번 회상을 해보니까 참 행복했던 일이 많았네요. 그 시간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그 블락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조피 선배님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런 제 20대 청춘에 대한 얘기를 썰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블락비 팬이었던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아마 되게 재밌어 할 것 같네요. 왜냐면 그 추억이 비슷하니까, 회사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더 재밌는 썰들이 많은데 뭐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